제가 음양오행을 강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 끝나면 저한테 성금 좀 받아라, 간상을 받아라 그런 종종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볼 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와 역사에서 음양과 오행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일원화됐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접근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공간도 음양과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음양과 오행에서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또 음양과 오행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런데 현재 우리도 이렇게 음양과 오행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학과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게 학렬인데 이 학렬을 갖다가 대부분 또 오행을 따라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안마다 다릅니다. 식관을 따르기도 하고 12지를 따르기도 하고 숫자를 따르기도 하고 집안마다 약간은 차가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목화, 토, 금, 수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도 그런데 현재 우리도 이렇게 음양과 오행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과학과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의 도읍지 이름이 뭐예요? 뭡니까? 한양이지 않습니까? 왜 한양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태양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산입니다. 산이고 요 밑에 있는 분이 강입니다. 산은 해가 비치는 남쪽이 양입니다. 해가 비치지 않는 북쪽은 음이고 강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이 양이 되고 남쪽이 음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내용이냐면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양이라는 도시 공간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한양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주산이 북한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지명에 양자들 변양자 들어가면 다 여기에 따왔다 보시면 됩니다. 산의 남쪽이고 강의 북쪽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입니까? 이제 서울이랑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통사에서 어떻습니까? 음하다고 좋게 여기지 않았던 공간이 지금 세상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양이라는 공간, 이게 지금 현재 북한산이고 백악산, 즉 북악산입니다. 다 이 도시 공간을 갖다가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성벽이 둘러싸고 도로가 이게 종로도로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한양의 중심 축은 어디입니까? 동서입니다. 종로통입니다. 왜 도로가 중심축이 동서를 중심축으로 도시가 발달해 갈까요? 이건 동쪽은 양이고 서쪽은 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조선왕조 시대 때 왕릉이 어디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까? 동쪽과 서쪽에 다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 남쪽에 있는 게 두 기가 있죠. 선정릉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동쪽과 서쪽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조선시대 때 이 동서를 중심축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즉 동서를 즉 음과 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도시가 발달해 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당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평지에 살 수 없습니다. 평지에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너무 많이 맞으면 인간이 살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바깥에다 산 하나 두고 안에 또 산을 꼭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이 바깥에 산이 바람을 갖다가 100이라고 쳤을 때 한 25%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산이 또 25% 줄여주고 바람 세기를 약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간이 사는 공간에 왔을 때는 바람의 세기가 한 50% 정도 줄어드는 아주 잔잔한 바람이 불죠. 그럼 살기 딱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명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산, 안에 산이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산을 갖다 외산이라 그러고 안에 있는 산을 내산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도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을 비롯한 이 도시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고 이 성곽의 문들을 갖다가 다 오행에 따라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전통사에서 한양이라는 도시 공간은 음양과 오행에 입각해서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음양로는 실제 있는 자연 현상, 태양과 붙박이 별인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을 갖다 짝지어서 음양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양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자, 좀 복잡해지는 건 이제 오행론부터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실제 있는 자연 현상,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있죠. 이건 지구에서 없으니까 관측이 가능한 별자리들입니다. 이 5행성, 이 지구에서 관찰이 가능한 이 5개 행성을 갖다가 인간사에 적용시키는 게 오행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방이라도 방향도 5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하면 사방이 되죠. 동서남북 중앙까지 치게 되면 오방이 되는 겁니다. 목에 해당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화에 해당되는 방향은 남쪽입니다. 토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입니다. 금에 해당되는 건 서쪽이죠. 그다음 수에 해당되는 것은 북쪽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5개로 이루어지고 이 5개로 설명이 가능한 게 오행론입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전통사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도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얘가 지금부터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갖다가 오상, 인이, 예지, 신. 자, 왜 오행에서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이 오행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통사에서 음양과 오행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는 이 경복궁의 사정전입니다. 왕이 매일같이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매일 근무하는 공간인데 용상이 있고 뒤에 1월 오봉들한 병풍을 항상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산이 있죠. 5개의 산이 있고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해와 달은 뭡니까? 해와 달, 양이고 그 다음에 5개의 산이 바로 인이, 예지,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오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에서 왕이 앉아 계신 조선시대 왕이 앉아 계신 뒤에 1월 오봉도란 병풍을 친 이유는 어디입니까? 음양과 오행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제가 이 오행론, 아까 제가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음양오행을 부른 서울의 역사 이 주제입니다만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도 음양과 오행에 의해서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음양과 오행이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일찍 들어오고 또 오행 상승도는 7세기 통일신라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양과 오행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정치 제도 이 영향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용어들도 음양과 오행과 관련된 용어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음양과 오행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